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헬렌입니다. 오늘은 오클랜드 중심에 있는 미션베이를 다녀왔습니다. 이 미션베이는 시내 가까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명소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집에서도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쉽게 자주 가곤 하는 곳입니다. 요즘 이곳은 여름이라서인지 저녁 때 갔는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살짝 쌀랑한 바람이 부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선탠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물 위에는 요트를 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미션베이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즐기시면서요, 헬렌의 마음 한 접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습관이 운명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많이 쓰는 단어죠. 습관. 그래도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이 정형화된 것, 그곳으로부터 습득된 결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즉,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여 몸에 배어버린 행동이나 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행동이나 말뿐만이 아니고 먹는 것, 술, 담배, 입는 스타일, 머리 스타일, 심지어 잠자는 것도 버릇이란 말을 붙여 잠버릇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같은 형태로 고정된 채 반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되는 습관이 매일매일 이어져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변하지 않은 채로 흘러가면 그게 바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많은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길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습관을 바꾸면 되니까요. 자신의 현실이 만족스럽고 불만이 전혀 없다면 운명, 즉 습관을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요. 많은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운명 중 적어도 몇 가지쯤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운명에 직면해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는 바로 운명을 탓하게 되는 순간이 되죠. 각자 다 다른 종류의 신세 한탄을 하겠지만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인 만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불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요. 저도 물론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은 예외가 아닌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 남편이나 저는 둘 다 생산적인 일을 하며 정말 건실하게 알뜰하게 살아왔기에 남들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다고 돈 모으기에 열중일 때도 저희가 원하는 삶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코드가 남들과 조금은 달라서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도 하지만요.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인데 우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하면서 살았으니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해도 됐지 라며 늘 풍족하지 않은 경제임에도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전혀 안 하며 돈만 쓰고 사는 사람을 때론 경멸하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저의 현실은 좀 더 나은 경제가 필요해졌고 특히 하던 일이나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난 후에는 갑자기 제 앞에 닥친 경제 위기감에 이거 뭐지? 나 잘 사는 거 맞아? 나처럼 알뜰한 사람의 현실이 이런데 일도 안 하면서 돈으로 원하는 걸 다 하고 사는 저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는 명상을 하며 저의 재정 현실을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명상 후 저의 내면을 알고 나니 저는 헛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더도 덜도 아니게 제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면에 저의 현실은 저의 크게 잘못된 말하는 습관이 만들어 놓은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흔히 말하듯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뭔가 한 가지쯤은 부족해야 되는 거라면
만약 뭔가 한 가지를 내놓아야 한다면 난 돈을 양보하겠어.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도 양보할 수 없고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는 더더욱 난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돈이 너무 많아 아이들을 망치는 것보다는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불협화음보다는 난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증명할 거야. 뭐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불교 공부에만 심취해 있던 시기에는 돈과 마음 공부는 멀수록 좋다고 확신까지 하며 돈을 모으기보다 어줍지 않게 그 돈으로 남 돕는 일부터 하겠다고 오랜 기간 쇠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워서인지 우리 아이들도 남 돕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어찌 보면 저의 생각 습관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기꺼이 양보했던 경제 문제만은 고스란히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심도 있는 마음 공부가 더 필요해 마지막 공부 재료로 남겨진 듯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생각 습관 중에 하나는요. 저는 어떤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건 아닌가? 그러면서 포기하기보다는요. 항상 더 좋은 걸 내게 주려고 이번 것이 안 이루어졌구나. 이번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라서 그렇게 된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더 좋은 결과로 제게 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나 물건 등을 봐두었다가 제 차지가 안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더 좋은 것이 더 싸게 제 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의 좋은 생각 습관은 그 습관대로 이루어졌고 안 좋은 습관에 의해 생긴 결과물은 여지없이 그대로 저를 힘들게 하며 제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도 안 좋은 것은 고쳐야 하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는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밀리언 달러 헤빗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우리의 생각하는 습관과 말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방법을 책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을 늘 믿고 자신에게 늘 칭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늘 말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자아도취나 자기애로 들릴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해 버릇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부수는 사람이 되어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인 고이케 히로시도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에서 먼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이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야라며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하고요. 특히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운 후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답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버스를 놓쳤어도, 인터뷰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어도, 아이가 아파도,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때마다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지 말고 모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야. 바로 지금 그 일이 내게로 오고 있다는 징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일일이 반응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다 자기 자신에게 좋게 해석해서 무조건 자기 스스로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순간에 그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우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생각만큼 쉽지 않겠죠. 그렇기에 그런 습관이 입에 배이면 뭐든 이루어지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고
남이 잘 되는 것에 칭찬보다는 질투를 먼저 해서 비꼬는 말을 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심의 눈초리로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흔하게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등등.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길 누구나 바라면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까요? 현실 속에 불만이 있는 부부는 자기가 잘못 심어 놓은 것이 습관이 되어 운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와 내 앞에 놓여 있는데도 절대 운명은 또는 팔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던 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눈앞에 놓여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저의 좋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와 현재 닥쳐있는 문제를 공부의 재료로 놓고 다 분석을 해보니 정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의 결과가 제 앞에 놓여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알고 난 이상 좋은 습관은 지키고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의 경제적인 현실도 제가 돈한테 너무 오만방자해서 생긴 결과라는 걸 알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전 그 노력의 하나로 돈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저의 근본 생각은 같습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돈에게 미안한 이유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기에 아마 우리 집 현관문 앞에까지 왔다가 반겨주지도 않을 텐데 배를 누를까 말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할 걸 안다면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아마 돈도 인격체로 본다면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담배나 술, 도박 등 절대 좋을 것이 없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려는 습관을 키워야 함은 물론이고요. 잘난 체하는 습관, 남을 무시하는 말버릇, 자기 과시하는 습관 등등 정신적인 부분의 습관도 정말 많이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늘 바빠, 아유 짜증나, 에이 재수없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인생이 말 그대로 되어서 너무 바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 재수도 없어져서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결국 인생에서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안 좋은 말의 습관이나 부정적인 표현 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망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단하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각자 처해 있는 현실을 재료로 삼아 습관을 고쳐보세요. 그래야 운명이 좋게 바뀔 테니까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마음 한 접시씩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